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막 살다 보면 관계라는 게 형성되면서 네. 의외로 현대인들이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물론 상처도 받고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고 또 받은 뒤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주고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주었으면 용서도 구하고 또 준 상처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네. 약도 발라주는 후속 조치가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이요. 바로 아프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디자이너.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주위를 둘러보세요.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배상민 교수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디자인 대학의 최연소 교수이자 유수의 세계적인 기업을 클라이언트로 가진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디자이너로 얻은 부와 명예, 가진 것을 내려놓고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의 교수가 됐는데요. 세계 곳곳에 초청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혜로 사람들의 욕망과 소비를 부추기는 디자인이 아닌 소외된 90%의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하겠다는 비전이 생겼는데요. 상품 개발과 디자인을 기부하고 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제3세계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듬고 새 희망이 돋을 수 있도록 나누고 섬길 수 있었던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늘나라의 최고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배상민 교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네. 나눔 디자이너 배상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유, 이 서울과 대전이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좀 거리감이 좀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심리적인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심리적인 거리가. 네. 아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운전을 해서 와서. 아니, 처음 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수님을 딱 보시고 헤어 디자이너나 의상 디자이너가 아닐까라고 그런 좀 인상을 저도 오해하시는 분들 받았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예, 제가 어디 가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제가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헤어 하시는군요. 그래서 저희 동네 주민들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를 보고 원장님 가게가 어디예요? 이렇게 질문도 하고 계십니다. 머리 한번 하러 갈게요. 가위 한번 딱 들고 나타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대전의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학과의 교수로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카이스트면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정말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지 꽤 되셨죠? 올해로 14년째 됐습니다. 그렇게 되셨군요. 네. 아니, 세계 3대 명문으로 꼽히는 사실 디자인 학교죠. 파슨스 디자인 학교에서 동양인 최초이자 최연소의 나이로 교수가 되셨어요. 예. 뭐 창피한데 뭐 동양인 이런 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뭐 어쨌든 27살에 거기서 이제 교수가 돼서 거기서 공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8년간 강의를 하다가 2005년도에 이제 카이스트에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7살이면 이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한참 공부하고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이제 대학 막 뭐 해야 되지 뭐 이력서 막 내고 다닐 텐데 네. 교수가 되셨다는 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디자이너라고 하지만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분야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이 디자인이라는 게 약간은 좀 재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교수님은 내가 이쪽에 재능이 좀 있었다, 관심이 좀 있었다 그런 쪽이었습니까?
이제 그 학창 시절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좋아했던 종류를 보면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소통하는 거, 표현하는 네. 걸 되게 좋아했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거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레리노가 되는 게 꿈이었었죠. 근데 실제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재능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셨던 건가요? 예, 뭐 그냥 그 대학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야외 공연 네. 하는 곳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좋아서 춤을 췄는데 오. 거기 계신 어떤 네. 재즈 댄스를 가르치는 강사님께서 당신이 재능이 있으니까 너는 춤을 춰라 뭐 그런 얘기를 그럴 정도로. 들었거든요. 와. 이게 사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누구나 고민을 많이 하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까 나는 그럼 이쪽으로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크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나 집안의 반응은 어땠나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남자가 이제 그 타이즈를 신고 뭐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춤을 추고 막 춤을 춘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저희 집안이 이제 아버지 쪽은 다 군인 집안이시고 네. 어머니 쪽은 다 목사님, 선교사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데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였죠. 네. 예.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셨던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절제시키시고 많이 이제 반대하시고 막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잘 이제 부모님들이나 가정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가셨어요. 예. 이 미국은 또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고민을 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뭘까를 많이 고민했었죠. 고민하던 중에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탤런트 중에 부모들도 좀 용납이 되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거를 찾아보다가 그 미국 파슨스라는 학교에 부모님 몰래 제가 지원을 했어요. 이제 반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이라는 인식이 되게 많이 좋아졌지만 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직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 맞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고 합격이 되고 그러면 네. 그때 이렇게 춤을 추기 위해서 가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것 중에 네. 제가 이제 사진을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사진을. 네. 저 사진을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해볼까라는 아. 생각으로 파슨스에 이제 지원을 했었죠. 가서 진로가 바뀌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을 열심히 했는데 그 아까 제가 어릴 때 막 뭘 만들고 뭐 네네. 그런 것도 좋아한다고 그걸 완전히 제가 잊고 있었거든요. 네. 예. 제가 그 과학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혹시 아십니까?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매년 대회가 전국 대회가 있는데 전국 과학 상자 대회 제가 1등이에요. 네. 예, 어릴 때. 근데 그걸 제가 잊고 있었어요. 뭘 부수고 만들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완전히 잊고 있다가 이제 디자인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지금 제가 전공하고 있는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과정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번 청강을 해봤는데 그래서 거기서 내주는 숙제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낯설지가 않고 이거 어디서 했던 건데 뭐 어디서 해본 건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게 어릴 때 내가 그 집에서 갖고 놀던. 그렇게 콩닥콩닥 뭘 만들고 하던 그거랑 똑같은 프로세스가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제 여러 그 선생님들이 그쪽에 재능이 있다. 내가 본 학생 중에 최고의 재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산업 디자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보통 이제 유학생들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제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신앙적인 건 그렇다 치고 네네. 뭐 공부라든지 가족과 떨어지는 외로움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셨어요? 저는 아까 제가 어릴 때 꿈이 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클럽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뉴욕에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뭐 매일 공부만 하고 뭐 교회만 가고 그러지 않았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가 주로 했던 거가 아까 몸으로 하는 거는 춤을 췄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가 같은 거 잘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이 명상을 할 때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되게 저한테 많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뭐 센트럴 파크나 아니면 저희 뭐
되게 시끄러운 도심에 있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점심시간에 나가서 조용히 앉아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외로움이나 힘든 걸 다 이겨내시고. 네. 네. 아니 근데 지금까지 듣는 얘기로는 사실 뭐 여느 유학생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모교의 최연소 교수로 재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기회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그게 감사한 줄 잘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대단한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졸업할 때 그 미국 산업디자인협회라고 있어요. IDSA라는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매년 전미의 최고의 졸업생을 뽑습니다. 네. 네. 거기에 제가 파슨스 대표로 일단 뽑혔고요. 네. 뽑히고 거기서 전국에 전미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여서 이제 최고의 학생들이 겨루는 자리에서 전미 1등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우리 학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작업을 보고, 그 학교에 가면 저런 걸 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럼 그때는 어떤 걸 가지고 1등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클럽에도 주님이 계시다고. 네. 클럽에서 제가 춤을 추다가 아이디어가 난 건데, 네. 스피커인데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스피커를 귀로 듣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소리라는 게 진동이거든요. 예,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아마 그 콘서트홀이나 어떤 클럽이나 이런 큰 대형 스피커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뭔가 진동이 와서 날 때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는 게 있죠. 머리도 네. 막 흔들리고 네. 털도 막 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진동이죠. 그 진동을 그 강렬한 그 음악의 그 진동을 오디오에다 담고 싶어서 그 오디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오디오가 소리를 시각화하는 그 오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디오 앰프에서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퍼지면서 이 전체 스피커가 같이 진동을 해요. 네. 오디오 눈으로 본체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비트를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파이버 옵틱이라 그러는데 광섬유죠. 그런 걸 집어넣어서 마치 피가 이렇게 심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부은 것처럼 불빛이 그 이제 우리 이퀄라이저라 그러잖아요. 네, 이퀄라이저. 네, 네. 그것처럼 그걸 갖다 쫙 예. 비트에 맞춰서 음악이 나오는 그런 오디오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1등이 되시고 네. 학교에서 그러한 공로를 인정을 해주면서 강의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학생들이 늘어났는데 네. 그거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오디오 시스템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런 걸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혼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열어주세요. 하는데 수업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니어나 원로 교수님들은 그런 기술적인 걸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밖에 없다. 네가 해라 해서 이제 포싱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죠. 졸업을 하자마자 예. 교수를 한 학기 있다가 바로 했죠. 예. 재직을 하신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 것 네. 같은데요. 근데 갑자기 돌연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래 그 당시 제 꿈은요, 이게 컴플렉스인데요. 제가 뉴욕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네. 이유는 이제 한국 디자이너를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뉴욕 애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한국의 지명도나 이 위상이 그렇죠,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디자인이 전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력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3시간밖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 꿈을 향해서 이제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거든요. 네. 과정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게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시 백화점 1층에 제가 디자인한 모든 물건이 깔려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고 있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네. 쓰레기를 만드는데 왜 쓰레기냐면 제가 밤을 새서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6개월이 지나면 신상, 새 물건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신상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은 그대로예요. 내용은 그대로고 성능도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껍데기만 화려하게 바꿔서 사지 않아도 되는. 이거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신상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끊임없이 가소비를 이끌어내는
자본주의 앞잡이가 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아 내가 만드는 게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6개월만 있으면 이게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고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 아메리칸 드림이죠, 뉴욕이. 그래서 뉴욕의 마천루가 내 꿈을 이루어줄 것 같은 도시로 보이다가 그걸 제가 느낀 다음부터는 이게 소돔과 고모란 거예요. 예. 이게 왜 더 절망적이냐면 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시고 훨씬 더 디자인을 잘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사람을 잘 현혹시킨 거예요. 아, 그렇죠. 필요 없는 물건을 끊임없이 사게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좋은 디자이너래요. 그러니까 내 미래는 앞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쓸데없이 돈을 쓰게 만들고 쓸데없이 과소비를 일으키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이유로 재활용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없는 제 직업의 어떤 한계를 제가 본 거죠.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쯤에 이제 이 뉴욕을 좀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도 그쯤에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기회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한국이고 카이스트였습니까?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년 새벽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 문제 때문에. 네.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 짝기도를 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짝기도라는 걸 안 합니다. 안 했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짝기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짝기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같이 파트너가 정해진 중보기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중보기도를 위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작하게 된 게 그 새벽기도의 목사님 설교가 그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회장부터 나와서 이제 빨리 정해라 파트너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하고 파트너가 됐고 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3년 동안 응답이 없으셨어요. 재밌는 거는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그때까지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남들이 하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목이 다 쉴 정도로 나무를 부여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명확하게 야 이거 해달라 그러는데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거예요 물어볼 때 답을 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이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게 좀 뜨뜻미기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3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에 갈 수 있는 곳이 카이스트였고요. 처음에는 카이스트를 생각도 하지 않았죠. 네.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디자이너한테 대전이 좋습니까? 뉴욕이 좋습니까? 뉴욕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가 뉴욕에서 이런 걸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도 하지 않았고 특히 저같이 이제 직관과 감성을 이용해서 결정을 하는 디자인 무리 사람들이 과학, 그죠? 그러니까 논리와 이성으로 그렇죠. 하는 것들은 이게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서로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결정하는 날 아침에 명확하게 대전으로 가라. 네. 응답을 네. 주신 이렇게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렇게 두루마리 네. 두루마리가 펼쳐졌는데 밑에 카이스트 로고가 있었어요. 네, 제 이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꾸신 꿈이에요. 그래서 상민아 너가 딴 데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3년을 기도했는데 그리고 제가 신앙인인데 응답이 왔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니까는 되게 무섭죠. 사실은 대전이라는 곳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000년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는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처음에 첫 월급을 받고 전 수당이 나온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딜을 안 했어요. 연봉이 얼마다 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왔는데 한국엔 무슨 수당이 많잖아요. 점심 수당, 이사 수당, 차, 보조 수당. 그래서 이거는 월급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월급이래요. 월급이었어. 깜짝 놀라셨군요. 네, 그 당시 한 10분의 1 제가 벌던 거예요. 뉴욕에서 벌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랬죠. 놀랬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전 돈 들 게 없어요. 네, 뉴욕하고 다릅니다. 또 다른 뉴욕은 쪽으로 써야 돼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는 학교에서 집 주죠. 가서 하루에 10,000원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밥 한 끼 먹고 뭐 저녁에 또 저녁밥, 아침, 점심밥. 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 있을 때보다 훨씬 돈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14년 동안에 뉴욕 생활을 접고 2005년에 카이스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공헌 디자인 연구소를 만드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러면 가라 그랬으니까 가면 뭔가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들어왔는데 딱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이게 두 번째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인데 이제 명확하게 내가 카이스트에 온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실 테니까 전 세계 인구들 중에 하루에 그러니까 의식주를 포함해서 하루에 한국 돈 10,000원 이상을 소비할 수 있는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상위 10%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상위 10%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아주 0.1%에 사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90%는 하루에 의식주 포함해서 10,000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 중에 80%가 하루에 2,000원을 못 써요. 극빈자예요, 극빈자. 저희들 디자이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디자인을 정의가 우리 스스로가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의 문제를 잘 파악해서 그걸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디자인 정의입니다. 네. 예, 문제를 잘 파악해서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예요. 네. 그렇게 다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90%의 사람들 삶 속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10%의 사람들의 삶 속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90%의 사람들의 삶 속에 진짜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매일매일 죽어가거든요. 그런데 99.9%의 사람들이 상위 10%를 위해서만 디자인을 합니다. 왜? 이게 구매력이 있잖아요. 네. 제가 뉴욕에서 그랬듯이. 끊임없이 사람의 욕망을 부추겨서 필요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예. 그래서 우리 사회, 자본주의를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했던 상위 10%를 위해서 하지 말고, 진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삶이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연구소에서 그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명확하게 하느님이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I design, therefore I am. 나는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름으로 제 연구소 이름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상품들을 기획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부도 하시고 나누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 주제로 자, 영어로는 필란드로피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란드로피가 이게 기독교 11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to love people이라는 뜻인데 그걸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사회공헌 디자인이에요. 그 사회공헌 디자인 주제에 크게 세 꼭지가 있어요. 세 꼭지가 있어서 하나는 제가 나눔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요. 네. 그거는 자선 상품 디자인입니다. 자선 상품 디자인이고 또 하나는 씨앗 프로젝트. 그래서 시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는 시드 머니. 아프리카나 제사장에게 저희들이 직접 갑니다. 네. 가서 그 사람들 목숨을 부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학생들과 같이 만들어주고요. 또 하나는 이게 CSV라 그러는데 Creating Shared Value,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일을 요즘 정부 이제 복지 많이 하잖아요. 네. 제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업. 네. 그분들이 예전에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걸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주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돈을 벌면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도와드리고 자문해드리고 네.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나눔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디자인하신 제품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아까 보니까 몇 작품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네. 대표적인 거 잠깐 좀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가져오셨는데. 아까 제가 나눔 프로젝트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나눔 상품인데요. 네. 이건 이제 자선 상품입니다. 자선 예. 상품인데 저희들이 이제 매년 자선을 위한 자선만을 위한 새 상품을 만들어서 네. 그거에 판매되는 판매액 전액을 그 수익금이 아니라 판매액 전액. 판매액 전액을 다 불우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장학금을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거 등인데 우리가 보통 등을 살 때 이렇게 요 갓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갓의 형태를 처음에 이제 정하게 되면은 버릴 때까지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여기를 잡고요. 네. 얘를 돌리게 되면 360도로 바뀌게 돼요. 오.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쉐입이 우리가 보통 아주 일반적인 쉐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쉐입은 하트고요. 근데 아. 그 사이에 어떤 쉐입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멈출 수 있어요. 오늘은 날리고 싶어 날리시고요. 오늘은 세우고 싶어 세우세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기분에 맞게끔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등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제품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재밌고 아름답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거는 자선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의미, 상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등의 형태일 때는 얘가 가장 어두운 빛을 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 나눔을 하지 않는 루틴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쉐입이 뭐였죠? 하트. 마지막 쉐입이 하트로 바뀔 때 네. 가장 밝은 빛을 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나눔을 하면 우리 사회가 밝아져요를 제가 숨겨놓은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아는 분들이 이제 이거 무의식 중에 네네. 쓰시면서 네. 나눔을 실천할 수 학습되는 있게,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서 혹시 구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요, 인터넷에서 저희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을 치시던지 아니면은, 배상민 교수, 나눔 상품, 나눔 상품. 나눔 뭐 디자인 이렇게 치시면 링크가 다 있고요. 네. 거기서 사시면은, 저한테 뭐 갑자기 분위기가 홈쇼핑인데, 네네. 자, 지금 전화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게 저한테 10원 하나 안 옵니다. 예, 네. 예. 제가 지금 14년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10원 한 번 온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쓰신 돈 전체가 다 그냥 다이렉트리 그 불안한 어린이의 장학금으로 들어갑니다. 네. 저도 구입하고 싶네요. 네. 네. 아니, 저도 정말.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하시면 친필 사인해 드릴게요. 오, 진짜로? 너무 좋죠. 네. 네, 이게 네. 4대 5를 다 섞어놓은 디자인입니다. 네, 네, 네.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 네, 그 네. 후속 작품을 사겠습니다. 또 지금 작품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건데요. 아프리카에 30초에 한 명씩 어린이가 죽어요. 왜 죽냐면은 말라리아 때문에 죽습니다. 네, 네. 말라리아는 누가 옮기냐면 모기가 옮겨요. 그렇죠. 그래서 모기를 퇴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유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뭐 모기향도 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스프레이 캔 있지 네, 않습니까? 네. DDT 나오는 캔 그거를 주고 또 아니면 모기장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모기장은 찢어지고 향은 계속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3세계 디자인을 할 때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안 하리만큼 못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건데요. 이게 딱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스프레이 캔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가 그러니까- 앞으로 쫙 나올 것 예,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 스프레이 캔을 잡으면 전 세계 사람들 하는 공통적인 행위가 있어요. 누르죠. 누르죠. 예. 누르기 전에 뭐 하죠? 잡았어요. 네. 흔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섞어야 되잖아요. 네. 섞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소리 나시죠? 네. 이게 소리가 나는 게 이게 내용물이 섞이는 게 아니고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 자동 충전이 예, 흔들면 예, 흔드는 거에서 네. 그래서 1분을 흔들면은 완전히 완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네. 여기서 DDT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초음파가 나갑니다. 아, 근데 그 초음파는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프리퀀시에 맞춰져 있어요. 네. 사람 네. 귀에는 안 들려요. 네. 그러면 모기가 반경 5m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야, 너무 좋은 획기적이다. 아이디어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한 번 주면 또 줘야 됩니까? 계속 아니죠. 씁니다. 계속 쓸 근데 수 흔들면 있는 돼요. 네. 아프리카 애들 잡으면 열심히 흔듭니다. 재밌거든. 그 소리는 안 납니까, 지금? 소리 안 나요. 했을 초음파잖아요. 때. 초음파니까. 초음, 우리가 못 듣는 아. 소리. 모기는 들을 수 있어. 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아 씨 옆에 딱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제 반경 5m 눌러놓으면 그 주변에 눌러놓으면. 와, 이건 아이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그렇죠. 좋은 네. 거네. 좋죠. 그러니까 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주면 한 번 운동도 주면 되고 얼마나 좋아. 한 번 주면 계속 쓸 수 있죠. 네네. 그다음에 또 이거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유, 그리고 뭐 그쵸. 특별한 너무 거 없죠. 자연스러운 제가 그랬잖아요. 거죠. 아까 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 이거를 이제 디자인 용어로 어퍼던스라 그래요. 네. 근데 그 어퍼던스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네. 아이들이 그 제3세계 애들이 이거 읽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네. 쓰는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매뉴얼 없이도 그냥 흔들어서 놓고 누르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실제로 아프리카에 보급이 좀 네. 많이 되고 있나요? 네. 어. 네. 재밌는 게요. 이제 전 세계 모기들이 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달라요.
예, 서울 모기와 케냐 모기는 다릅니다. 네. 그러면 케냐 모기가 싫어하는 프리퀀시가 있어요. 어허. 거기에 맞춰야 돼요. 예. 그런 그게 것도 좀 있군요. 다르군요. 하나 가지고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 지역에 가서 어떤 모기가 살고 있는데 걔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프리퀀시는 무엇인지를 그 요거는 잡아서- 좀 한국에 맞춰놓은 겁니까? 아니 케냐입니다. 이거. 케냐. 아, 한국에 맞춰놓은 것도 한국에는 있나요? 여러분 모기향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거 없어서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급하죠. 더 필요한 곳으로. 네. 근데 초점을 물론 이제 맞추셨군요. 한국도 프리퀀시를 맞추시면 쓸 수 있죠. 네. 아, 너무 좋은 거네요, 진짜. 아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그 뒤에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이건 결국 이제 아이디어잖아요. 네네네.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가 이제 클럽 말고, 클럽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어떤 원천이라고 하잖아요. 씨앗. 어디서부터 끊임없이 이제 공급을 받아야만 그러게요. 아이디어 나오는 건데, 교수님에게 이 아이디어 씨앗은 어디입니까? 오늘에서야 제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가 있냐면요. 세상을 정의하고 바라보는 눈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뇌로 보는 겁니다. 뇌안. 우리가 사과를 하나를 보고 그 내안으로 보게 되면 아 요거 맛있겠네. 입에 침이 고이죠. 네, 침이 고이고 아 요거 조금 더 가면 만류인력 아시죠? 떨어지겠네. 떨어져서 그게 내안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뻤고 어떻게 해서 아름답고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 위에 단계가 있어요. 그 위에 단계가 심안으로 보는 거예요. 심안.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시인들이죠.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고 이거죠. 봄부터 소축생 울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최고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안이에요. 그 위가 영안이에요. 이 얘기는 크리스찬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수도 없이 상을 많이 받고 수도 없이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을 하고 이 모든 아이디어는요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예요. 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힘든 게요. 지금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게 가장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별 이상한 미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뉴욕에서 그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연명해 가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제가 카이스트에 와서 제가 알고 있는 재능을 그리고 지식을 하나님 원하는 일에다 쓰겠다고 제가 마음을 작정하는 순간부터 무섭게 쏟아주십니다. 네. 그러면 좀 예를 들면 네. 뉴욕에서 내놓은 작품이 예를 들어서 몇 개라면 카이스트에 와서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나온 아이디어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기적인데요. 네. 기적인데, 제가 뉴욕에서 14년 동안 3시간밖에 잠을 안 잤어요, 저는. 제 꿈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 4대 어워드가 있습니다. 가장 명예롭고 네. 가장 권위 있는 그 4대 어워드를 제가 2번 받았어요. 14년 동안. 예.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무진장 부러워했습니다. 예. 대단한 거지. 그것만. You are award winning designer. 어. 계약할 때 계약금이 달라요. 아. 클라이언트하고 쟤는 상을 2번 받은 사람이야. 한 번 받은 사람이야. 금액이 달라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저를 불렀을 거예요. 네네. 한국에 그런 거 받은 사람이 없는데 제가 받았네. 그랬는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그 상을 52번 받습니다. 와. 네, 네. 기적입니다. 야, 그러네. 계약금은 어마어마하겠네요. 52번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게 네. 원천이 영감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영감을 통해서 영화, 얻는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나 어떤 크리스찬인데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창의력이 어떤 일을 하셔도 지금 목사님도 창의력이 필요하시고요. 우리 배우님도 필요하세요. 네, 그죠? 다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요. 사실은 주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줄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서 그걸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명예와 내 입신양면을 위해서 뉴욕에서 그렇게 밤을 새고 애써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거를 겨우겨우 봤는데 지금은요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냥 화장실에 앉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먼 동트는 해를 보면서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네.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아이디어가 그냥 툭 떨어져요. 이거는 저희 학교에 머리 좋은 사람 많거든요. 예, 저희 학교에 천재들이 많습니다. 진짜 천재들이. 예, 전 천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할 수 없는 그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가 그렇죠. 그냥 떨어져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게요.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라고 막 작정을 했는데도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그런 은사가 없다는 거는요. 다시 한번 조정을 해봐야 돼요. 그 방향이 맞는지. 이게 혹시 내 정력을 위해서 구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기 위한 방향인지를 알면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맞추고 순종하면요. 무섭게 축복 내려주시고 응답합니다. 이건 뭐 사실 우리 젊은 청년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찬들에게 그렇죠. 꼭 요 얘기는 좀 한번 맞아요. 저희가 필요한 들려드리고 이야기죠. 싶어요. 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네, 나이가 맞아요. 드셨어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런 꿈꾸는 사람들에게 꼭 이 이야기는 네, 정말 맞아요.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 또 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결혼에 대한 소망은 있으신 건가요? 그 얘기는 좀 힘든데요. 사실 그거는 많이 꿈을 꾸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네. 지금까지 꿈을 꾸지 않아가지고 네. 그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의 꿈에 미쳐 있어가지고요. 네.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혼이라는 것도 기도를 해야지만 준비가 되는데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 기도는 못 하셨군요. 네,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창의적인 것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신 거죠? 예, 있습니다. 있고 그럼요.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가 되게 자기 희생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가고 이러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를 좀 같이 이해하고 동역하고 그런 분들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품고 계신지 이게 좀 공개해도 되는 기도인데 네. 저를 위해 이런 기도 좀 가끔 해주세요. 뭐 결혼 얘기하셨으니까 그것도 네. 해주시고요. 네. 제 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두 개가 있는데 제 첫 번째 꿈이요. 저는 아프리카에 디자인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아하.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들이 가서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저희 랩 학생들은, 제가 다른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은 교환 학생으로 MIT도 가고 미국의 뭐 스탠포드나 좋은 하버드나 이런 데를 가는데 저희 랩 애들은 아프리카를 가야 제가 졸업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개발해서 좋은 지식을 그곳에 가서 전달하고 싶어요. 그 아이들에게. 네. 그래서 그게 제 첫 번째 꿈이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은 전 세계에서 나눔 디자인은 대전이 제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뉴욕이 디자인을 잘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곳에 가서 그 핍박과 서로를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럼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두고 봐라 너희들 나중에는 너희들이 한국 와서 공부해야 돼. 여기가 디자인 선진국이야. 그런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나눔 디자인을 잘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지금 영감이 오는데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전 세계 디자인 선진국 학생들이 미국의 이탈리아, 뭐 독일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와요. 유학을 와요. 예. 그럼 제가 야 너는 니네 학교에 좋은 학교, 니네 나라에 좋은 나라 학교 많은데 왜 왔니? 물어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래요. 나눔 디자인은 너네밖에 하는 데가 없어. 전 세계에. 너네가 제일 잘해.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서히 저희들이 그 꿈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목사는 목사로, 배우는 배우로서 또 이렇게 우리 교수님처럼 그런 디자인을 창조하시고 나누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많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거는 베품이지만 나의 삶을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참 세상이 각박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세상은 참 따뜻하고 살만하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와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물들여가는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정한 아이디어는 하늘이 주는 거다라는 네. 말이 굉장히 가슴 깊이 와닿았고요. 내가 일할 때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일하실 때는 한계가 없다는 거. 그렇죠. 네. 이거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네.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상민 교수님 앞으로도 한계가 없는 주님과 동행하셔서 네. 더 많은 나눔과 실천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